근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생리혈을 중세 시대의 병은 일종의 벌이에요. 패드가 시장에 출시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킴벌리 클라크사에서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유한 킴벌리 건가?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궁금합니다. 오늘은 사실 댓글에서 여러 번 요청이 있었습니다. 생리의 역사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정관수술의 역사를 했고 포경수술의 역사를 준비를 하려다가 우연찮게 서점에서 관련한 서적을 찾아가지고 생리의 역사를 먼저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생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죠? 생리 기간에? 생리대를 차거나 혹은 뭐 탐폰 같은 걸 하거나 어찌됐건 생리 도구를 사용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혹은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약을 먹기도 하고. 맞아요. 이전에는 어땠을까? 이런 기구가 없던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게 궁금해지는데 생리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를 먼저 알아봐야 돼. 신기했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신기하네. 아니 신기하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섭고. 갑자기 피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문화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은 문화권에서 터부시대요. 애초에 터부라는 말이 금기를 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터부라는 말이 폴리네시안 말인데 폴리네시안 언어로 생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18세기에 제임스 쿡 괴열병 때 나왔던 그 막 채찍 때려가지고 애들 비타민 먹여서 살렸던 그분. 그 양반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이제 폴리네시아에 방문했을 때 현지인 사람들이 마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는 신앙이 있는데 마나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마나들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중한 어떤 것에 대해서 터부를 선언해. 이거는 금기되는 거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지금 그 터부시되는 대상이 월경 또는 출산 직후의 여성입니다. 보통은 이 외에 뭐 코스타리카, 인도, 아프리카,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그냥 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 종교 쪽으로 가면 이게 더해요. 구약 성경에 이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라는 게 이제 율법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건데 여성의 생리가 시작이 되면 7일간은 월경 기간이며 이 기간에 이 여성을 만지는 사람은 모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왜? 그 기간 동안 여성이 사용한 침상이나 의자 모두 부정하다. 그 여성의 침상을 만진 사람은 모두 의복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된다 라는 구절이 있고 뭐 혹여 남자가 여자랑 이제 동침을 했는데 월경이 옮게 됐다. 그러면 그 남자도 7일간 부정하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슬람의 코란을 봐도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그대에게 여성의 생리에 관해 묻거든 이리 말하라. 그것은 부정이다. 와, 그래? 굉장히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사장됐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최근까지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팔이 있는데 차우파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관습이 있어요. 차우파다. 월경 기간 동안 여성을 진흙이나 돌로 만든 오두막에 격리를 해요. 와. 이게 어느 정도로 혹독하게 격리를 하냐면 이 기간 동안에 탈수로 사망을 하거나 미쳤네. 혹은 야생동물의 습격을 받거나 또는 이제 그렇게 혼자 있는 여성을 노리는 성폭력에 노출이 된다거나 미쳤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05년에 법률로 제정을 했어요. 2005년에 법률로 제정을 했어요. 차우파디를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6년, 2017년에도 여성이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아직도 개선이 다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터부시되는 월경이 사실 뭐죠?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쵸. 이게 매달.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배출된 난자가 수정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자궁 내막이 증식했다가 이제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탈락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예, 가임기 여성들은 계속 하고 있는. 예. 두려워하거나 금기시하거나 이런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여기서 약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출혈이죠. 고대 시대부터 전근대 시대까지 출혈은 사실상 곧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지혈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생리를 보면은 죽음의 공포를 일으켜요. 피니까. 게다가 이게 다른 곳과의 출혈하고 조금 다릅니다. 생리혈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죠. 난자를 포함하는 난포 성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거먹고 고형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 이게 주기성을 갖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게 특정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성이 다 다 한단 하는 말이에요. 건데 거의.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일단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고 적당한 피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산이 강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 계속 임신을 하니까. 모유 수유를 또 하면은 모유수유하면 또 안 되잖아. 거기에다가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아, 맞네. 대부분의 여성은 주기성을 가지 못했어요. 잠깐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결혼 연령도 되게 빨랐고 초혼도 빠르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미지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물론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생리혈에 대해서 오히려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권도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는데 이집트는 대단해. 근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생리혈을 이건 치유력을 가진 약재다 그건 또 약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이거는 대단합니다. 생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그 사람 그 사열도 하고 그러는 좀 거잖아. 이상한 사람인데? 그 빼내고. 네,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 그리스의 정신문화 체계를 히포크라테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생리혈은 무기를 녹슬게 하거나 꽃과 과일을 죽인다거나 굉장히 불길하게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생리 도구의 발전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네. 감추고 싶어하는 거. 감추고 싶어하고 이거에 대한 발전은 굉장히 더딥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하고 역사를 봐야 돼요. 고대 시대로 가면은 뭘 사용했는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뭐 석기 시대면은 아무리 고대인이라고 해도 돌로 생리대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잖아. 쉽지 않죠. 이렇게 가공하기도 쉽지가 그치, 않고. 그치. 그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도 고고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잎사귀 같은 걸 좀 사용을 했던 것 같다.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추정이 있고 해안가 주변에 있는 건 바다 스펀지라고 약간 스펀지처럼 생긴 생물이 있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 탐폰처럼 사용을 했다라는 기록도 오, 되게 있습니다. 신기하네. 사실상 아주 최근까지 고대 시절의 그 생활상을 영유했던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실 그랬었죠. 인디언. 그분들의 생활상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끼를 사용했어요. 이끼. 근데 이끼라 그러면은 축축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깨끗할 것 같지 않잖아요? 응. 근데 이분들이 사용한 이끼의 종류는 이제 물이끼라고 하는데 얘는 산성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감염에서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균들을 좀 죽일 수 있겠네. 실제로 이걸 말린 물이끼를 1차 세계대전에 붕대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말리잖아요? 이 부피의 20-30배까지 액체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얘는 소독도 되고 흡수력도 있는 뭐 생리대로서도 사용을 하고 기저귀로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겠죠. 그래서 1910년대 미국에서는 물이끼를 이용한 생리대가 실제로 시판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또 나오는 문화권이 있죠. 방금 아까 말하긴 했습니다. 이집트? 네, 이제 이집트. 이집트는 진짜 독특한 문화권이에요. 여기는 주변 문화권하고도 다르고 이후 문화권하고도 다른데 여기는 남녀가 동등합니다. 뭐 계약을 체결할 권리, 재산을 사고 팔거나 결혼하거나 이혼할 권리, 뭐 상속받을 권리, 소송할 권리가 남녀 동등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에 대해서도 터부시하는 게 훨씬 약했고 생리 도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왜냐면 파라오도 사실 여성 파라오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야. 여성이에요. 파피루스로 이제 종이를 만드니까 그걸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나무 조각을 감싸서 탐폰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탐폰을 아마도 이집트에서 만들었을 거다. 일반 백성들은 못 썼겠죠? 여기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했을 거라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굉장히 훌륭한 문화권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에서도 이제 보풀로 만든 탐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로마 시대까지 끝나면 이제 중세가 오죠. 거기서는 다시 또 종교적으로 또 터부시하고. 중세는 괜히 암흑기가 아니야.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데 이때 가장 각광받았던 치료가 사열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혈은 뭐지? 나쁜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과정인가? 그게 아니지. 이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금기가 되는 거지. 나쁜 피니까. 나쁜 피니까 이거는 절대로 남들한테 보여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세 시대의 병은 일종의 벌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벌인데 생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아파서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터부시가 되고 숨겨야 돼. 실제로 중세 기독교에서는 수녀님들이 그쵸. 존재했고 지금도 계시지만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생리를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러네. 이게 엄청난 그래서 고통이었대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피가 나올까? 인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생리도구나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다만 이걸 이제 어떻게 가리거나 해야 되니까 집에 있던 헝겊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되게 되는데 보통 집에 있는 헝겊이 뭐야? 우리가 안 쓰는 헝겊이 뭐예요? 걸레잖아. 그래서 이때 어떤 슬랭이 생기는데 온더레그라는 게 생겨요. 걸레 위. 이게 생리를 뜻하는 속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에도 취약해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생리하다 죽었네. 부정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별로다.
거기에다가 생리혈을 먹으면은 나병에 걸린다라는 이제 속설도 있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나병은 신의 저주예요. 신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터부가 너무 강해서 천으로 가리거나 감염 위험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일반 여성들의 하의, 그러니까 치마를 보면은 보통 붉은색이에요. 이게 묻어도 상관없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동양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조선. 조선에서도 사실 여성의 생리는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세 유럽처럼 죄악시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게 좀 불편하고 남들한테 보이게 좀 부끄러운 일일 뿐이야. 그래서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게 계짐이라는 생리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딸이 초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계짐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교육을 해줘요. 피가 묻었을 때 어떻게 세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해줍니다. 그 세척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요. 죽을 써서 이제 뜨거운 김을 세게 하고 그래도 소독을 하네. 그 다음에 이제 소뼈를 태워가지고 그 재와 함께 빨면은 이게 잘 지워지고 깨끗해진다.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한 번 받은 계짐을 거의 평생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빈번하진 않았을 거야. 계속 왜냐면 임신을 하니까. 임신을 하고 영양도 사실 부족하고 하니까 양반댁이나 궁궐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했을 것이고 거기는 이제 임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비로소 개선이 되기 시작하는 게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예요. 완전 최신이야. 산업혁명이 진짜 너무 시작되고도 좀 지나서 남자 혼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자도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게 어, 그때니까. 생리를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그러네, 이걸 어떻게든 일을 할때 해결을 불편하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증기선 달리고 중기기관차가 달리는 1800년대 후반에 19세기네 19세기. 19세기, 그러니까 1896년에 아이씨. 그냥 거의 20세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네. 19세기의 말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패드가 시장에 출시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왜 그러지? 왜냐면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히 이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걸 사러 가질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산업혁명은 사실 돈을 만들어야 되는 자본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인데 이게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시 수그러들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제 남자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죠. 근데 현대전은 뒤에서 계속 전쟁 물자를 개발을 하고 그렇죠.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그런 공장에 나가게 되고 야전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생리대 필요성이 너무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간호사들이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 생리대를 만듭니다. 이거를 킴벌리 클라크사에서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유한 킴벌리 이건가? 유한 킴벌리가 됩니다. 그게 유한 킴벌리의 전신인 회사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에서 그걸 보고 우리 코텍스라는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코텍스라는 생리대를 시판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여권도 신장이 됐고 생리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리대가 이제 잘 팔리는 거예요. 당연히 있으면 안 쓸 이유가 없잖아. 이게 훨씬 편한데. 그치. 계속해서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1931년에 드디어 현대적인 탐폰이 개발이 됩니다. 얼하스라는 이제 아저씨가 만든 건데 이 양반이 약간 사업 수완이 부족했던 것 같아. 특허는 냈지만 훌륭한 제품이지만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는데 탐팩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이게 P&G의 자회사예요. TNG. 초거대 회사의 자회사고 지금도 이제 탐폰을 계속 만들고 있죠. 그래서 초거대 회사들이 연관이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세상의 절반은 어쨌든 생리를 하니까. 그치. 되게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죠. 오. 근데 공산품에 대해서 유일하게 면세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생리대. 생리대야. 필수품이니까. 계속 개선 개발을 해야 왜냐면 되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전히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개선이 됐고 더 기술이 발전할 테니까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비합리적인 시대가 있었다 진짜. 중세가 특히 약간 잃어버린 뭐 하기엔 천년이야 돼. 너무 신기한 거는 유럽만 그랬냐? 당시 대부분의 문화권이 그랬던 게 참 신기해요. 그치, 신기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